안녕하세요. 웹개발자 안영우입니다. 앞으로 실전 CSS 콘텐츠를 올려보려고 합니다. CSS가 어렵다는 경우를 듣곤 하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엔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깨달은 거는 많은 개발자들에게 디자인이 낯선 분야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포토샵 디자인을 먼저 배웠고요. 그리고 나중에 CSS를 배웠는데요. 아마도 그래서 위화감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의 개발자들은 그렇지가 않죠. 디자인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개발자들에게 디자인 낯설다 하는 것이 CSS가 어려운 한 가지 이유인 것 같습니다. 연결되는 것인데요. 프로퍼티를 외우는 것과 그걸 응용해서 사이트를 만드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영단어를 배워도 문법을 모르면 글을 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예컨대 마진, 패딩, 백그라운드 컬러, 보더 속성을 안다고 해서 그것을 조합해 곧장 버튼 CSS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죠. 보더 레디우스를 안다고 누구나 원을 그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디자인 요소를 어떻게 구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결국 경험치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 하나는 CSS가 쉽고 유연한 언어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단순하잖아요. 순서대로 적용된다. 지정한 이름에 지정한 속성이 적용된다. 다른 규칙들도 있지만 핵심 원리는 이겁니다. 네임스페이스도 없고 적용 규칙도 그리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제약사항이 많은 언어는 배우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사용하기도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건 다른 한편으로는 프로젝트가 커졌을 때 안전장치로 작용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CSS는 제약사항이 적은 언어다 보니까 쉽게 익힐 수 있지만 또 규모가 커질수록 제어가 힘들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기치 않은 스타일 충돌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게 CSS의 어려움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CSS를 잘 다루기 위해서는 시각적 디자인을 CSS 코드로 전환하는 경험을 더 많이 쌓아야 하고 또 CSS의 단점을 극복할 방법론 규칙을 배워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이번 시리즈에서 제가 가진 노하우를 공유해 보려고 하는 포인트입니다. 사이트 하나를 제작하는 과정을 통으로 다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좀 지루할지도 모르겠지만 한번 보시고 나면 사이트 프론트엔드는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 프로젝트처럼 하려고 하니까요. 일정 산정부터 함께 할 거고요. 오늘은 어떤 사이트를 만들게 될 건지 기획을 공유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디자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인덱스 페이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나서 좀 기획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헤더 부분이죠. 검색 있고 특징은 SNS 버튼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분야별 도서의 서브 메뉴가 이런 식으로 펼쳐져 있는데요. 마우스를 한번 갖다 댄 다음에 빠져나와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가 있고요. 여기는 편집자의 큐레이션 영역입니다. 여기는 마이토리북스 신간들을 노출해 놓는 영역이고요. 뉴스레터 구독 박스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좋아하는 잡지라서 이렇게 는 건데요. 출판사에서 내는 잡지가 있으면 여기다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언론에 보도된 서평이나 기사 같은 것들, 그리고 이것은 출판사의 공지사항입니다. 그리고 대표 도서가 자리하고 있죠. 푸터가 나오고요. 푸터에는 뉴스레터 구독과 SNS, RSS까지 버튼이 있습니다. 한번 쭉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요. 네, 기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웹사이트를 만들 때는 아무리 간단한 것이라도 목적을 세우는 게 중요하죠. 이게 무엇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냐, 이게 필요한 건데요. 일단 이 출판사 웹사이트의 목적 세 가지를 세워봤습니다. 하나는 웹사이트가 우리 책의 데이터베이스 공간으로서 잘 기능하게 만드는 것.
웹사이트 방문하는 사람들. 자, 출판사 웹사이트를 방문할 정도의 사람들이면 이 출판사에게 상당히 관심이 있고 호감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이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책 정보를 얻기 위해서 방문한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책 정보를 편리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그리고 풍부하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자, 편리하고 정확하게 헤더의 주제 분류를 상세하게 해놓고요. 그리고 상세 페이지에서는 풍부하게 정보를 주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인터넷 서점과는 달리 우리 출판사의 성격과 특징과 매력을 우리 웹사이트에선 드러낼 수가 있죠. 우리가 강조하는 책들을 첫 화면에 노출을 하고요. 또 적절한 시기에 맞춰 추천 도서를 잘 선정해서 게시한다면 꽤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웹사이트에 오는 사람은 우리 출판사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일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메인 페이지에서 슬라이드를 통해서 책을 시원하게 강조를 하고요. 그리고 편집자의 큐레이션 영역을 중요하게 넣은 겁니다. 자, SNS 좋아요 버튼 누르거나 뉴스레터를 신청할 수 있게 만들어서 앞으로도 꾸준히 우리 출판사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자. 그렇게 웹사이트를 만들자. 이런 목표를 하나 세웠고요. 지금 지속적인 독자의 확보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접촉 수단을 제공한다. 이렇게 목적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어떤 디자인 구성 요소들의 기획을 세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주제 분류는 이렇게 돼 있고요. 자, 헤더에다가 SNS 버튼 박아서 굉장히 강조한 거 볼 수 있죠. 자, 이제 슬라이드인데요. 시원한 슬라이드로 원하는 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썸네일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서요. 슬라이드는 한 번에 하나밖에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나 5개 슬라이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면 클릭해서 그 슬라이드를 볼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 큐레이션 페이지는 큐레이션 영역인데요. 이것은 편집자가 주제를 정하고 관련 책들을 추천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이렇게 3개나 노출될 일은 많지는 않을 거, 보통 1개나 2개 정도 노출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신간은 최근에 나온 책들로 좀 출판사가 강조를 하는 책들일 거예요. 그래서 큐레이션 영역 바로 밑에다 놨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뉴스레터 구독을 할 수 있게 해놨고요. 요즘은 뉴스레터가 접촉 수단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으니까 꽤 강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은 출판사가 내는 잡지를 배치할 수 있게 광고 영역을 구성해 봤고요. 서평, 기사, 공지, 글 목록을 이제 첫 화면에서 이런 방식으로 노출하려고 하는 거고요. 대표 도서라는 코너를 만들어서 이 출판사가 오랫동안 책을 내오면서 스테디셀러거나 출판사가 또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이나 이런 것들을 배치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한 겁니다. 자, 첫 화면에 큐레이션 영역이 있었는데요. 큐레이션은 지난 큐레이션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목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한번 큐레이션한 목록을 계속 유지해서 독자들이 출판사의 시기별 추천 도서를 계속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자, 여기 2개밖에 안 나오는데 요거는 이미지, 큐레이션 목록 페이지 이미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4개가 노출되고 있죠. 책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발문을 노출하게 했는데요. 그리고 여기 페이지네이션 있고요. 자, 책이 넘칠 경우에는 이렇게 잘리게 해서 실마리를 주려고 합니다. 큐레이션 디테일 부분인데요. 요것도 디자인 같이 볼게요. 이렇게 시원한 이미지 배치하고 큐레이션의 제목 배치하고요. 공유 버튼과 인쇄 버튼 놔뒀고요. 전체 추천하는 책 3권 표지 놔뒀고 큐레이션 자체에 들어가는 말, 그 다음에 책 링크와 서지사항과 책 소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프론트엔드 쪽에서는 요거 만드는 거,
신경을 써야겠네요. 밑에 공유 버튼, 목록 버튼, 그리고 네, 상세 페이지인데 페이지 네이션은 잘못 들어간 것 같네요. 자, 책 상세 페이지인데요. 책 상세 페이지는 이 출판사가 이 책에 대해서 보여주고 싶은 모든 것을 보여주는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책 정보 자체는 온라인 서점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는데요. 출판사가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구성에서의 편의성, 그 다음에 한눈에 인쇄해서 볼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언론 보도 같은 것들을 모아주는 것. 이게 이제 책에 대해서 출판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서지사항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서점들 어디에서 구입할 수 있는지 링크들이 쫙 있고, 전자책이 있으면은 파란불 들어오고, 그 다음에 공유할 수 있게 이렇게 제공하고요. 인쇄 버튼이 중요한데요. 책의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게 인쇄를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할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카드 뉴스를 배치할 수 있게 해놨고요. 밑에 보면은 이제 차례 지은이 소개 같은 것들을 클릭해서 쫙쫙 볼 수 있게 해놨고, 언론 보도 영역이 이제 특징인데요. 이 책에 대해서 언론들이 소개한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한눈에 모아볼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어느 웹사이트에나 있는 이제 글 목록과 상세 페이지인데요. 여긴 새로 나온 글에는 뉴 표시를 붙이게 해놨고요. 글 상세 쪽에는 시원한 이미지를 위쪽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공유와 인쇄는 마찬가지로 제공되고요. 여기까지 기획과 디자인을 살펴봤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CSS를 주로 다루지만 당연히 HTML과 자바스크립트도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전 CSS임과 동시에 실전 프론트엔드 개발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강의 수준은 중급 정도가 될 겁니다. 이제 초보 개발자로서 중급으로 도약을 해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프로젝트 하는 전 과정을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럼 다음 편은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것으로 만나 뵙도록 하려고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